취업에 대해서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 시간이 펼쳐집니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교수,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합격자 비법 분석. 은행 업종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합격자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요. 오늘 은행 업종을 준비해 오셨네요. 쪽이에요? 네.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업종, 네. 돈을 많이 주는 업종,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을 쓸 시간도를 주지 않는 업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돈이 좀 차곡차곡 쌓이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업무 강도가 높아서 오히려 그 구직자들이 좀 멀리하고 있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취업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해에 취업을 했던 그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합격했던 사례와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정은 대표님은 제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네. 아니, 그나저나 그 공채에 네. 신입생들을 그 면접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3일 동안 기업 면접관을 수료받아 보니까 같이 함께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보고 싶었고요. 저 역시 저는 은행권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 다녀왔던 그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생한 취업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회사에 다녀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네. 참석했던 그 기업은 그 수출과 유통에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는 일반 공채와 인턴십 공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면접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구직자들이 생각해야 될 또 그리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단계별로 주제를 부여했는데요. 취업세라 비춰보면 조금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많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정통적으로 직무 결정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또 회사를 꼭 탐방을 해봤느냐, 그리고 이제 구직과 관련된 기술 연마 부분에서 어떤 정보에 본인은 좀 더 의존도가 높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적응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경력 관리 계획이 있느냐, 꼭 이렇게 입각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금융권은 지난해 그 보편적인 질문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면접 때 질문들이 좀 황당했고 아무래도 이 그 등락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이 아마 이 면접 질문의 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처럼 저희가 좀 이렇게 단계별로 잘라서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권에 취업이 되는 것 중에 준비 과정이 어떠하냐라는 건데 금융권 취업의 준비 과정은 자격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 채용 전형 중 특히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금융권에서 인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그 금융권에서 유사한 업종에서 꼭 인턴을 해봤던 것이 면접 때 이를 반증한 경험 추적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텐데요. 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 봉사활동 쪽도 좀 많이 챙겨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좀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겨본다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금융권은 조금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크게 비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 봉사활동을 한 2회 정도 했다라고 이때 우리 합격한 친구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일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는 게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권고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그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말라. 그래서 차라리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간은 인턴 경험에 재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하는 네,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좀 덜 해도 낫겠지만 된다는? 나는 게 굳이 비중을 이렇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 게 그러면 낫대요. 네네 스펙이나 이력서에 이 봉사활동 비중을 좀 은행권은 줄여도 되는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예. 실제 공기업의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조금 더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면접 시에는 이 봉사 활동 자체가 그렇게 큰 그 이목을 끌지 못하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인턴과 봉사 활동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 때는 인턴의 경험이 훨씬 더 면접관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고 면접에서도 답변을 할 때 훨씬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합격하신 분들 입사서류 보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써가지고 됐구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받았던 이 후기 중에 가장 좀 이채로웠습니다. 이 친구는. 예. 그 타인의 합격 자소서를 보지 않았답니다. 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네. 혹시 자기가 그와 유사한 자기 전개를 할 수 있을까봐 오히려 그걸 차단시켰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그 다트라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정보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평범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꼭 부각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포부에 가장 큰 신경을 썼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 이슈를 인용을 했는데 이 내부 이슈는 재직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발품을 미리 좀 팔고 다녔다는 것을 입사지원서에 충분히 담아줬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직자들이 미리 좀 다니고 싶은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럼 은행권의 은행 같은 곳의 그런 회사 정보는 어디서 얻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지만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실제 선배라던가 그 직접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좀 계획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적극성은 제가 좋은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잘. 예. 힘든 만큼 더 네. 귀한 것 같아요. 예, 사전에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방문하는 게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눈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처음이냐 면접 때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뭐 인턴을 해봤으면 아니면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외의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요즘 두각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우리 회사 처음이시죠? 그럼 예, 실은 어제 면접 전에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입니다. 왜 왔었죠? 뭐 합격을 하면 꼭 다녀야 될 회사이기도 하고 사전에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는 거는 최소한의 구직자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하고도 강렬한 이 메시지가 면접관에 사실 마음을 녹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우리 상식에 좀 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리 와서 영역 표시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더 좀 점수를 따지 않을까. 네. 자, 은행 같은 곳의 면접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상 질문 좀 알려주세요. 예상 질문요? 네. 좀 어려웠어요. 쪽집게 선생님도 아니고, 진짜. 진짜 좀 어려웠어요. 네, 저도 네. 이게 그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좀 전문적인 기능이나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는 뭐냐 이게 단골 질문이었죠. 그런데 인턴한 곳과 지원한 곳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은 B라는 금융권에서 이사를 했는 회사를 근무를 했는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그리고 해지 차익,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예측, 금 가격, 뭐 한중일 GDP와 기준금리, 경기 연착륙, 산론사, 상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물어봤던 거고요. 향후 포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재밌는 게 증권과 은행의 차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공백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재밌는 것 또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과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 아, 참 질문의 종류가 다양하네요. 마지막 네. 예상치 못했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네네. 배려를 했던 경험이 있냐. 배려. 아. 왜 은행에서 이걸 물었을까요? 고객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분들이 고객 접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마인드를 이걸로 측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정훈 대표께서는 지난주에 수출 유통 관련 쪽에 이제 면접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이쪽도 좀 면접 질문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분야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품목들에 대한 이해라던가 또 이 회사가 지금 수출이라던가 수출 전략이라던가 유통 단계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유통이라던가 수출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 실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업계의 상황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 전망에 따른 그 회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좀 재현까지도 면접에서는 조목조목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좁고 깊게 오히려 네네. 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반 그 공채랑 인턴십 채용할 때 면접이 또 달라요? 어때요? 일반 공채 같은 경우는 그 서류,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및 필기 시험을 보고요. 이 필기 시험은 뭐 시사라던가 일반 상식, 시사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통과를 하여야지만 PT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인턴십 공채 같은 경우는 그 서류 없이 인적성 검사 그리고 일반 공채의 경우는 인적성 부적격자는 필기 불합격 처리가 되는 데에 비해서 인턴십 공채는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더라도 인턴 7개월 동안 부서장 및 팀원 평가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PT 면접과 역량 면접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 면접이 진행된 후에는 진행된 후에 제가 면접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무 혹은 원하는 회사에서 인턴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해당 회사 인턴을 마치고 난 사람들에 대한 면접 질문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일반 공채의 경우에는 정말 그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지에 대한 회사의 이해라던가 혹은 구직에 대한 준비도 등 그리고 조직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좀 판단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턴의 경우에는 회사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라던가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정도에 따라서 7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턴 경험자가 그렇다면 오히려 더 어렵겠죠. 실제 면접에서 본인이 인턴 기간 동안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평가라던가 사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기여도라던가 혹은 인성 등의 여부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의 생활이 면접 결과를 이미 결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면접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인턴 기간 동안의 7개월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대표님, 혹시 이 대표님도 질문하실 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좀 의외의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난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번 면접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인턴십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기도 했고요. 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만약 본인이 이번에 정직원이 된다면 원하는 부서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네. 만약에 MC분이라던가 혹은 신 교수님은 이미 인턴을 7개월 동안 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인턴을 하고 났기 때문에 오히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말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팀 쪽에 가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대답인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사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것보다 비인기 부서라든지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분야를 오히려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저처럼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에 지원하면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직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재원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남들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 오빠를 주어주셨네요, 예, 지금. 잽싸게 주셨어요. 예. 어떻게 말하는 게 좋나요? 실제 이제 인턴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원하는 직무, 해당하는 직무와 이제 그 가고자 하는 직무가 좀 같았을 때 가산점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조직이라는 곳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 이날 대부분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쪽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면접관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은 이런 거죠. 본인이 7개월 동안 일했던 곳에서 조금 더 일을 해보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내 그 기반을 가지고 조금 다른 업무로 좀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면접관이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현재 주어졌던 인턴십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팀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은 차후에 조직 생활을 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차후에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합격자들의 답변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합격자의 비결, 은행권, 그리고 뭐 수출의 업종 쪽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라는 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합격한 그 친구가 소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을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라. 편하게. 이건 마지막은 네. 좀 편하게라는 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시고요. 자, 대표님은요. 네, 지난주 면접 다녀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그 친구가 그 직무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답변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고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연초니까 다시 한번 그 단계 밟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살아있는 알찬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상훈 교수님 그리고 이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